원장님, 제 친구 치과에서는 환자가 수면 마취를 엄청 입혔대요. 그래요? 우리 치과에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 너무 잘 지어줬나? 안녕하세요.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말로 풀어드리는 말이 되는 박 원장 박민우 원장입니다. 요즘 저희 치과에도 수면 마취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치과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치과에 대한 공포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좀 사랑니 발치라든지 임플란트 수술 같은 힘든 치료를 하셔야 될 때 수면 마취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치과에서 하는 수면 마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러한 치과의 수면 마취를 할 때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Q&A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치과에서 수면 마취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좀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면 마취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작용이라는 말 자체도 꼭 나쁜 일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주로 기대하는 작용 외에 다른 효과들을 모두 일컫는 말이고요. 부작용이 없는 치료라고 말을 하는 거는 부작용을 아예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알고도 무시하는 것이어서 사실 그런 말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샅샅이 다 알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의료인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면 마취, 정식 용어로는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하는데 진정법의 부작용은 주로 약물의 용량과 환자분이 약물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따라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연령, 체중, 전신질환 등을 잘 고려해서 약물의 용량을 잘 조절하고 있고요. 가장 위험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호흡 저하인데 그런 호흡 저하를 대비해서 산소 마스크, 고압 산소통 등을 꼭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저희가 쓰는 미다졸람이라는 계열의 진정제에는 다행히 이 효과를 반전시킬 수 있는 해독제 같은 약제가 존재하는데요. 이름은 좀 어려워서 플루마제닐이라고 하는데 이런 성분의 약제는 우리가 미다졸람으로 환자분이 너무 깊게 안정이 됐을 때 좀 빠르게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응급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고에서 문제가 되는 약물은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약물인 경우가 많은데요. 프로포폴이란 약물은 저희가 주로 쓰는 미다졸람보다 잠드는 시간이 좀 빠르고 깰 때도 좀 빨리 깨서 환자를 좀 더 빨리 봐야 되는 병원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 있는 거는 환자분이 주무실 때 미다졸람보다 호흡이 좀 더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특히 환자분을 깊게 재우기 위해서 환자분의 체중이나 상황을 고려한 용량보다 많은 용량을 사용을 하였을 때 환자분이 숨쉬는 것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고 같은 시간대에 환자를 너무 많이 잡아놓고 수면 마취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 집중 관찰할 의료진이 충분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미다졸람이란 약물은 프로포폴보다는 호흡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좀 적어서 이러한 사고가 훨씬 적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플루마제닐이라고 하는 약물이 해독제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환자분이 너무 깊게 주무시는 것 같을 때에는 이 약을 투여하면 환자분을 좀 빨리 깨울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너무 많은 환자를 한 번에 보는 병원보다는 미다졸람을 사용하는 병원, 환자 한 분 한 분을 의사가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이러한 사고의 위험이 적고 마음 편히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있습니다. 같은 약물이라도 환자분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환자분의 체중이나 연령에 따른 약물 용량의 조절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같은 체중이나 체격을 가지셨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약물의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은 평소에 좀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치료 시작 전에 흡연 음주 여부를 여쭤보는데 상당량의 음주를 꾸준히 하셨다고 하신 분들의 경우에 수면 마취를 시작할 때 저희도 약간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약물의 용량이 다른 분보다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과학적으로도 평소에 음주를 일주일에 3-4번 정도 또 소주로 한 병 이상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진정하는 계열의 약물도 좀 빨리 분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제 수면 치료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만 금주를 해주시면 이러한 내성의 효과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괜찮다고 하니까 미리 겁먹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평소에 이제 수면 관련 약물을 복용하셨던 분들 또 수면 치료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진정에 드는데 약물 용량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저희 의료진한테 꼭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과가 아니더라도 수면 마취를 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까 걱정되시죠? 저도 수면 마취할 때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의도치 않게 욕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긴 했는데요. 하지만 걱정하시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진정 약물이 들어가고 나면 오히려 환자분이 안정되고 차분해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과격한 얘기를 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치료에 엄청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말씀을 크게 귀담아 듣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마취만 하면 하나도 안 아픕니다 라고 말하는 치과가 있다면 그 치과에서는 바로 돌아 나오셔도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수면 마취에 사용하는 약물은 통증을 없애주는 약물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진정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환자분을 안정시키고 진정시키는 약물이고 진통 효과로 사용하는 약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약물에 기억 상실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동안 기억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수면 마취로 치과 치료가 이루어지는 동안 아팠던 기억들 또는 힘들었던 기억들이 좀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치과 치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잘 받았다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면 마취 해도 아프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수면 마취에 들어가서 환자분이 깊게 주무시는 동안에 국소 마취라고 하는 주사 마취를 빠르게 해서 이후에 치과 치료에서 발생하는 통증을 차단할 수 있으니까 혹시 수면 마취 해도 아플까봐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한 번 주무시는 동안 치료가 이제 한 번에 다 끝난다면 환자분도 또 저희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치료에 따라서 그렇게 한 번에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니 발치 같은 치료는 사랑니를 빼는 수술 한 번으로 치료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 하기가 아주 좋아요. 또 여러 개 사랑니를 동시에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여러 번 내지 않아도 돼서 아주 적합한 치료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다수의 임플란트 수술이나 여러 치아의 충치 치료 등도 동시에 한 번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치료들은 전체 치료 과정이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면 마취로 힘든 부분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힘들지 않은 부분들은 나눠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치과에서 하시는 수면 마취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이 풀리셨나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직접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